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 소식도 있는데요. 낮부터 밤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송예림 캐스터입니다. 네, 경북 동해안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아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지역, 낮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후에도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빗방울로 남아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mm 내외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울진이 18도, 영덕 20도, 포항과 경주 21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다가 점점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8도, 영덕 20도, 포항과 경주 21도입니다. 울릉도는 오전 한때 비가 오겠고요. 독도는 오늘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16도, 독도 18도입니다. 오늘 동해상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철강공단을 가로지르는 구무천과 형산강에서 기준치 700배에서 30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오염 퇴적토를 준설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아서 2,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철강공단을 관통하며 흐르는 구무천. 비온 뒤라 육안으로 보기엔 제법 맑은 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결과 구무천 상류는 기준치의 30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됐고 하류인 형산강에서도 기준치의 700배 이상의 수은이 나왔습니다. 이번 하천 퇴적물뿐만이 아니라 토양과 수질, 대기 등에 대한 아주 총체적인 오염원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와 지방환경청, 검찰 등은 이 일대 6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염원 찾기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오염된 퇴적물 준설. 일단 어느 정도 면적이 얼마만큼 오염됐는지 용역을 통해 확인하고 내년 초 중앙부처와 예산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물속 오염물을 처리하는 데는 2차 오염이 우려돼 구조물 설치 뒤에 준설할 수밖에 없어 최소한 2, 3년이 걸리고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염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퇴적물을 준설할 때는 퇴적물이 떠올라서 오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무천은 그동안 관리 소홀로 각종 오염 사고로 병들어 왔습니다. 벙커 시유가 하천 1km를 오염시켰는가 하면 알 수 없는 흰색 거품이 둥둥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일부 업체의 불법 폐수 배출이 강과 하천을 죽게 하고 대책 마련에 엄청난 비용을 들게 하는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과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에서 복구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육군 54단, 포항해병대 1사단에서는 지난 6일부터 간포와 외동, 양남 등 피해 지역에 병력 2천여 명과 굴삭기, 트럭 등 군장비 250여 대를 투입해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주요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는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 복구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가을 들어 도내에 첫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경주에서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은 3살 남아에서 발견된 것으로 지난해에 비해 3개월 빠른 것입니다. 도 보건원은 인플루엔자는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 분비물을 통해 감염되고 38도 이상의 고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어린이와 노약자는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주에서 강진에 이어 400회가 넘는 여진이 잇따르면서 원전의 위험성을 걱정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지만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원전이 지진에 위험하다고 답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 결과
지진에 대비한 국내 원전의 안전에 대해 국민의 79.8%가 위험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여성과 30대에서 위험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경주와 울산, 부산 등 지진 위험 지역의 원전은 임시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 79.8%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14.9%에 그쳤습니다. 지진 위험 지역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선 전면 중단해야 한다가 41.5%, 안전성 점검을 통해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9.6%로 나와 국민 10명 중 8명이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지진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대책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81.8%로 압도적이었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또 지진 대피 요령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8%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번에 지진 피해가 발생한 대구 경북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정부의 지진 대책이나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제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4일 전국 성인 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덕군이 신규 원전 예정지에 대한 지질 안전성 재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부산에서 경주, 영덕군 병곡면까지 이어지는 양산 단층이 활성이라는 논란이 일자 이번 주 안으로 정부와 한수원의 정밀 조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1년 천지원전 건설 예정지 반경 8km 이내에는 활성화 단층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영덕군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도 활성 단층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39년 전 고리 1, 2호기 해양지질 조사 결과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정밀 지질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진이 발생한 경주 지역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을 안전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처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시설, 소방,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지난달 27일부터 7일 동안 점검한 결과 일부 숙박시설에서 지진에 따른 지붕의 기와 탈락이나 담장 균열이 있었지만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방과 전기, 가스 등 안전시설은 오히려 수학여행지라는 특성에 따라 점검 횟수가 많아 다른 지역보다 안전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대구에서 학교 급식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입찰에 위장업체를 동원한 급식업체와 영양사, 학교 관계자 등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학교 급식 비리가 끊이지 않자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해마다 식중독 사고가 터지고 질 낮은 음식이 도마에 오르지만 여전히 급식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급식 위탁업체 대표 A씨는 업체 선정과 검수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며 최근 4년 동안 모 고등학교 영양사에게 매달 30만 원씩 1,3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구 일대 세계 고등학교 운영위원과 전 급식업체 대표 등에게도 이 기간 4,8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식재료 납품업체 8곳 관계자 18명은 다른 업체 명의를 빌리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해 중복 입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 조달 시스템 등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중복 입찰한 횟수만 2만여 차례, 200억 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장업체를 설립을 해서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업체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에 좀 저해되는 요인들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구에서 급식을 위탁하는 학교는 50여 곳. 위탁 급식 과정에 각종 비리가 불거지자 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018년까지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여건이 되지 않는 학교는 일부 위탁 급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부 위탁은 그 식재료 검수나 식재료 구매는 학교에서 다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력만 외부에서 이제 그 업체에서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각종 급식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신문고를 운영하고 자체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포항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 부탁과 함께 음식을 먹은 60여 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17명에게 30배 혹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단순 참여한 16명은 1인당 14,000여 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30배인 43만 8,900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 명은 50배인 73만 1,500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주로 산악회 회원인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4일 67살 김모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00여만 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특정 후보 지지 부탁을 받은 뒤 해당 후보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핵심 역할을 한 김 씨는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뒤 지난달 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년 고용이 심각하지만 최근 3년간 대구 경북적 대학 내에 설치된 청년 고용센터의 절반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대구고용노동청 관할 대학 청년고용센터 14곳 가운데 7곳이 폐쇄됐습니다. 대학 청년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가 학생들의 취업 상담 등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37개 대학에 설치한 기관입니다. 배터리 폭발로 리콜 사태를 겪은 삼성 갤럭시 노트 7의 생산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 구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었는데 하청업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침체된 구미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갤럭시 노트 7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전자 공시 시스템을 통해 소손 발생으로 정밀한 조사와 품질 관리를 위해 공급량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국내 생산은 물론 베트남과 브라질 등 해외 생산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 수준을 높이는 데 일단은 포커스를 맞출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 구미 공장에서 갤럭시 노트 7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산 중단 조치로 구미의 많은 협력업체의 납품이 중단되는 등 구미 지역 경제 전반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근로자 신규 채용을 준비하고 있던 한 중소기업은 노트 7 생산이 중단되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는 최근 구미 지역 수출이 많이 줄어 지난해 275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더 줄어든 240억 달러를 목표로 했지만 이조차 달성이 힘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의 그 품질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서 우리 구미 지역 경제에 예전과 같이 삼성이 크게 이바지해 줬으면 하는 큰 바람입니다. 구미 전체 수출액 중 삼성전자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갤럭시 노트 7 생산 중단이 구미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2018년부터 울릉도에 중대급 이상의 해병대 전투병력이 순환 배치됩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기존 부대를 울릉도에 순환 배치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훈련장과 수경시설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에 배치되는 해병대 전투병력은 상륙 돌격 장갑차를 포함한 기본 전투 장비도 갖추게 되며 유사시 북한 동해안으로 가장 먼저 침투하고 독도도 작전 영역에 포함됩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부터 사흘간 동해에서 하반기 해상 종합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주관으로 해경 100명과 함정 6척, 고속단정 4척이 참가해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해양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위주로 진행되며 실제 상황을 가정해 익수자 구조와 선내 진입, 소화, 해양오염 방제 등 8개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풍기 인삼축제가 이번 주말 개막합니다. 해묵은 원산지 논란을 막기 위해 공개 채굴한 인삼에 1년 번호를 붙여 봉인한 뒤 축제날 아침에 뜯어서 바로 판매하는 유통 방식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소백산 자락이 올려다 보이는 6년근 인삼밭에서 채굴 작업이 한창입니다. 크기와 모양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인삼 선별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통상 농가별로 이루어지던 작업이 올해는 풍기 인삼축제 관계자 입회 하에 진행 중입니다. 원산지 논란으로 지난해 축제가 전례 없는 홍역을 치렀던 탓입니다. 지난해 참 신뢰를 많이 저하됐어요. 그래갖고 풍기인삼을 다시 신뢰 회복을 하고, 첫째는 인삼을 지역산만 이제 갖고 우리가 이제 축제를 치를 계획입니다. 채굴된 인삼은 축제장 전용 상자에 담긴 뒤 1년 번호를 매겨서 단단히 봉인합니다. 이후 공동 저장고로 옮겨졌다가 축제날 아침 관리인 입회하에 개봉해서 외부 인삼이 섞이는 걸 원천 차단하게 됩니다. 올해 축제장에 공급되는 7.5톤 인삼이 모두 이렇게 관리됩니다. 또 축제 기간을 인삼 채굴 시기인 10월 중하순으로 늦춰서 외부 인삼 유입의 근본 원인인 수급 불균형도 개선했습니다. 과거에 의서에 보면은 풍기인삼 한 양이면은 다른 데 인삼 두 양으로 같이 거래가 됐습니다. 결국 타 지의 인삼하고 섞이면은 이제 신뢰를 잃게 된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풍기인삼의 원산지 시비를 차단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영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이달부터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씩 증가해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3년간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한 결과 10월부터 서서히 증가해 다음 해 봄까지 고농도가 지속되는 추세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편서풍을 타고 날아온 황사와 화석 연료 사용량 증가 탓으로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5번이나 발령되는데 경북에서는 포항 등 7개 시 14개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산불 피해 면적이 가장 많은 곳이 경북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면적은 379헥타르로 전국에서 가장 넓었고 강원도 333, 울산 325헥타르 순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2천여 건의 산불이나 1,548헥타르가 불타고 60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주시 건천읍 용명 1리 주민들은 어제 마을 앞 도로에서 집회를 갖고 영천 신경주 간 중앙선 복선 전철 건설에 따른 터널 발파 공사로 인해 소음과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터널 발파로 건축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공사 차량의 농로 이용으로 피해를 입어 여러 차례 대책을 요구했는데도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이 공사를 강행해 피해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최근 잇단 지진으로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발파에 의한 진동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 동해안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아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지역, 낮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후에도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빗방울로 남아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mm 내외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울진이 18도, 영덕 20도, 포항과 경주 21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다가 점점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8도, 영덕 20도, 포항과 경주 21도입니다. 울릉도는 오전 한때 비가 오겠고요. 독도는 오늘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16도, 독도 18도입니다. 오늘 동해상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